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기영 경기도의원이 김포 골드라인 증차 사업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김포 골드라인을 비롯해 도내 도시철도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오늘 의원 발언대에서는 이기영 경기도의원을 만나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이기영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철도산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음 달 대표 발의합니다. 해당 조례안은 혼잡한 도시철도 노선의 증차와 노후 차량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철도 운영비 지원 제한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경기도 철도 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재정 비용이나 분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차라든가 아니면 노후 차량 교체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은 김포 골드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열차 내 혼잡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마련됐습니다. 정원 172명의 일양 열차로 설계된 김포 골드라인에는 매일 출근 시간마다 정원의 2배가 넘는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열차 내에서는 호흡곤란으로 승객이 쓰러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계속 줄곧 200% 이상을 지금 혼잡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드라인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했다. 아직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포시는 국비 지원을 받아 김포 골드라인 증차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 조례상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김포 골드라인 증차 사업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증차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후 차량 교체라든가 아니면 혼잡도가 높은 그 구간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후 차량 교체라든가 아니면 혼잡도 개선에 도움이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국비 지원도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24일부터 입법 예고를 거친 뒤에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포시가 지난 23일 김포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와 배차 간격 추가 단축을 위해 추진 중인 전동차 추가 증차 사업에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협의 면제 결정됐습니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해 12월 열차 내 극심한 혼잡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 사업을 추진해 국비 지원이 결정된 바 있는데요. 국비 교부 후 시는 정상 진행 시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는 타당성 조사 및 투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투자 심사 협의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김포시는 오는 2026년 12월 열차 투입을 목표로 사업 속도를 높이는 한편 배차 간격을 2분 10초로 추가 단축해 승객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인천 부평구 북의 일신동 일대 도시가스 공급이 21시간 동안 끊기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천 도시가스는 지난 23일 오전 7시부터 상수도 배관 누수로 인한 주변 가스 배관 손상으로 부평구 북의 일신동 일대 도시가스 공급이 끊겨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는데요. 이로 인해 북의 일신동 일대 2,700여 가구 주민들이 가스레인지와 보일러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공급이 끊긴 지 21시간여 만인 24일 오전 4시쯤 북의 일신동 일대 도시가스 공급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인천 도시가스 관계자는 도시가스 배관이 망가져 가스 공급에 차질을 빚었다며 복구 작업을 끝내고 가스 공급을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음 달 부천 역곡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에 B2블록을 추첨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B2블록은 지구 내 추첨 방식으로 처음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로 건폐율 60%, 용적률 250%로 최고 29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데요. 공급가는 3,049억 원으로 5년 무이자 분할 납부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부천 역곡지구는 부천 춘희동과 역곡동 일대에 66만 제곱미터, 5,600여 세대 규모로 조성됩니다. 인천을 관통하는 경인전철의 지하화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6월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지상철도 중 철도 지하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선도사업 선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인천시는 오는 26일 경인전철 지하화 방안을 구체화해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2025년부터 기본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사업화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합니다. 이번 제안서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되고 인천역부터 온수역까지 22.63km 구간의 지하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중 인천시 구간은 인천역에서 부계역까지 14km 구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6조 6천억 원으로 철도 지하화에 약 3조 4천억 원, 상부 부지 개발에 약 3조 2천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11월 중 국토부와 연구진을 대상으로 철도 지하화 및 상부 부지 개발 사업 구상에 대한 발표와 평가를 한 뒤 12월에 이루어질 선도사업 선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 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반드시 선도사업에 포함돼서 그동안 경인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절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개의 환경적인 문제 등등을 모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경인선 지하화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인천 시민 누구나 시내버스 수준의 요금인 1,500원으로 인천 섬을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지역 주민들도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여객선을 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부터 인천 시민은 왕복 버스 요금만으로도 인천에서 백령도를 왕복하는 배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천 여객선 비용을 지원하는 인천 아이 바다 패스 사업을 시행합니다. 인천은 도서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룩해 나간다는 기본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 지역의 방문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백령도 편도 운임 기준 75,900원의 요금이 소요됩니다. 인천 시민은 지난 2017년부터 80%의 요금 할인을 적용받아 현재 19,800원의 요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내버스 편도 요금인 1,500원만 내면 여객선을 탈 수 있습니다. 타 시도민들도 기존 50%에 가까운 혜택을 받아 48,800원을 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70%의 혜택이 지원돼 26,760원만 내면 가능합니다. 대상 여객선은 인천 내륙과 섬을 연결하는 14개 항로 16석이며 인천에서 경기도 안산시 풍도로 가는 항로는 제외됩니다. 시는 내년부터 인천 모든 섬의 여객선 요금이 인하되면 연간 60만 명 수준인 여객선 이용객 수가 6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180억 원가량이 투입됐던 여객선 운임 지원 예산은 220억 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여객선 운임 할인과 별도로 출산 부부에 대한 대중교통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인 기존 인천 아이패스 환급을 포함해 첫째 아이 출생 시 50%, 둘째 아이 출생부터는 70% 환급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갖고 교통 편의 증진과 또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는 데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시기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협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안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는 서울 여의도와 인천 덕적도를 연결하는 아라뱃길 르네상스도 취항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이며 이를 통해 아라뱃길은 물론 인천 섬 지역에 대한 활기도 함께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거점 섬 개발과 드론을 활용한 선물류 배송 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통 지원 정책과 함께 섬 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에도 나선 인천시. 이번 정책이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지난 23일 파주 대성동 마을 주민들과 만났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대남 방송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김도지사는 마을 가구의 방음창 설치와 건강검진 차량 투입, 주민 쉼터 마련 등을 즉각 지시했는데요. 이와 함께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보내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제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지사가 파주시야에 상주하면서 그 특사 능력과 함께 아주 강력하게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파주, 김포, 연천을 지금 위험지구로 제가 지정을 했거든요. 지정이 되면은 그와 같은 행위 자체가 불법한 행위로서 저희가 이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제재하도록 하겠고요. 인천시가 동인천역 일대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는데요. 동인천역 주변은 과거 인천의 중심지였으나 도시 변화와 함께 쇠퇴기를 겪었습니다. 이번 개발 사업을 통해 주거와 상업, 업무 기능을 갖춘 복합지구로 탈바꿈해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중동구 통합에 맞춰 경인전철로 단절됐던 남북광장을 연결하고 상부에 입체광장을 조성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로 추진되며 사업비 약 5,120억 원을 투입해 1,279가구, 2,531명의 인구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시는 내년에 실실 설계를 마치고 2026년에 공사를 시작해 2029년에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로 흘러들어온 해양 쓰레기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이 플라스틱 성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통계 시스템을 보면 전국의 해양 쓰레기 13만 1,931톤 중 한강 항구에서 수거한 쓰레기만 7,500톤에 이르고 있는데요. 한강 하구를 통해 쓰레기가 흘러오면서 인천 앞바다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도 지난 2020년 2,991톤에서 2021년 7,378톤, 2022년 7,788톤 등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들어온 쓰레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이라는 건데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강화도 염화강에 있는 더리미 포구에서 4회에 걸쳐 인양한 쓰레기를 조사한 결과 모든 조사에서 플라스틱류가 99.8%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성분별로 폴리프로필렌이 55.2%였고 폴리에틸렌도 43.4%에 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5일 제2차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기본방침안은 전국 노후계획도시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데요. 미래도시 재창조를 위한 목표와 기본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기본방침안에는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 기준과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정조환경 향상 계획 수립 기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24일부터 평균 9.7% 오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23일 국민 경제 부담과 생활 물가 안정을 고려해 주택용과 음식점 등 상업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은 동결하고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산업용 전기 고객은 약 44만 호로 전체 한전 고객의 1.7% 수준이지만 전체 전력량의 53.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 중인 경기도는 23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 등 시내버스 4대 핵심 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도는 무정차하지 않도록 버스 정보 시스템으로 버스 종료소 체류 시간을 측정해 8초 이내 서행 운행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분친절 행위 대책으로 친절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업체와 운수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